오늘부터는 그동안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일 혼돈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오행의 그 파동성과 입자성, 그런 이중성의 상보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만 우리가 사주를 해석하면서 혼돈 없이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과학의 빛의 성질과 오행의 성질을 견주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파동과 입자의 양면성이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시공간입니다. 파동성이라 그러면 에너지를 말하고, 명리에서는 왕세의 판단이라든가 생극재화를 파동성으로 볼 수 있고, 입자성이라 그러면은 물질을 얘기하고, 명리에서는 형충회합의 상호작용을 입자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보성이라는 것은 이 파동과 입자성이 상호 연계돼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음양 그리고 오행의 성질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파동성과 입자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빛은 파동인 전자기파와 입자인 광자로 구성되어 있고, 오행 또한 파동의 성향인 왕세와 생극재와의 작용이 생기게 되고, 입자성인 형충회합의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빛에 대해 살펴보면,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적외선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기 파동이고, 또한 광자의 입자성을 띠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가시광선은 그 중에 극히 일부이며 우리가 인지하는 색과 관련이 있고, 자외선과 적외선은 색으로 드러나지 않고 에너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빛이 파동의 성질로 인식될 때에는 그 자체적으로 에너지의 운행 흐름 및 파동의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운반된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에서는 열로 드러나고, 자외선 영역에서는 화학 반응으로 발현합니다. 빛이 입자, 광자의 성질로 인식될 때에는 빛의 입자성은 물질과 충돌해서 반사된 파장을 통해서 물질의 형태와 속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가시광선의 광자는 이 정보를 색으로 드러내어서 우리가 세상을 물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개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줍니다. 빛의 파동적 성질은 보광과 상쇄 그리고 중첩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빛의 입자적 성질은 물질적 상호작용의 성질을 가집니다. 빛의 파동적 성질을 살펴보면, 빛의 파동적 성질은 보광과 상쇄와 중첩을 통해 빛의 기세를 조절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오행의 생극재화는 오행의 본질은 유지한 채 이 파동적 원리를 따라 작용력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빛의 입자적 성질을 살펴보면, 광자가 물질과 충돌하여 반사된 파장을 통해
우리가 색을 인식하듯이 물질의 형태와 구별을 가능하게 하여 줍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오행의 형충회합은 오행 간의 입자적 충돌로 오행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시키거나 구조를 파괴하여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결과물로 발현시킵니다. 형과 충은 파괴를 통해서 오행의 본래 기능을 상실시킬 수도 있고, 합은 합반이나 합거를 통해서 오행의 기능을 다른 곳에 종속시키거나 색을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오행으로 변질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과 오행의 이런 이중성은 동양 철학의 음양 원리와 완벽하게 상응합니다. 파동 에너지는 흐르고 잠재적인 양의 작용에 해당하며, 광자 즉 입자의 물질은 고정된 형태와 결과를 만드는 음의 작용에 적용됩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빛의 파동이 물질에 흡수될 때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그 파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리학의 관점에서 본 과학적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수학적 계산법이 아닌 우리의 인식을 통한 자연현상의 파동성과 입자성의 상보적 작용을 오행이라는 기호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고, 현대과학은 수학적 계산과 실험적 결과에 의한 파동성과 입자성으로 자연현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명리학을 기준하여 현대과학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정리해 보면, 파동성은 주로 오행의 세력의 왕세를 변화시키는 작용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천간의 생극재화나 계두절각, 원국과 대운의 해석, 또 왕세를 따질 때나 합파를 따질 때, 12운성의 작용을 따질 때 파동성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이 파동성은 오행의 본질은 유지하고 작용으로 인한 원래 오행의 작용력이 감소되는 현상만 발생합니다.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기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건 사고를 직접 일으키지는 않고 기세의 증감만으로 어떤 기미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입자성이라는 것은 지지 자체의 물질성으로 형과 충을 통한 파괴라든가 혹은 세운의 직접적 충돌로 실제적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입자성의 작용은 지지의 형충회합이라든가 세운의 분석이라든가 합반, 합거작용이라든가 12신살의 작용은 입자성의 작용에 해당하며 사건 사고와 구조의 파괴를 수반합니다. 이런 파동성과 입자성은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상보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찰이 있으면 그 파동성이 입자적으로 투영되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동을 분석하는 것은 왕세로 흐름만 분석할 수 있지, 어떤 작용력이나 그런 강약에 따른 성패를 따질 때는 입자적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동적인 성향을 입자적으로
변환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론과 형과 상, 기와 질, 그리고 사주 원국과 대운에서 왕세가 아닌 강약에 의한 사주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상보적 작용에 의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분석자의 분석 시점에 드러나는 기운인 것입니다. 파동성과 입자성은 개별적으로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으로 작용합니다. 상보성이란 파동성과 입자성이 끊임없이 상호 변환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파동이 쌓이면 입자로 폭발하게 되고 입자의 충돌이 발생하면 파동적 후유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빛이 파동일 때 에너지로 작용하고 입자일 때 형태나 색깔을 드러내는 이치와 같습니다. 상보적 작용 중에서 원국과 대운 그리고 세운에 적용되는 사주 해석을 할 때 강약을 따지는 기준, 그 강약은 근본적으로 순수한 파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약은 오행간의 생극제와 작용에 따라 결정되는 순수한 에너지 레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분석자가 개입이 되면 우리가 가시광선 광자만 색으로 인식하듯이 명리학자가 그 파동적 그 왕세를 강약을 일간이라는 고정된 기준점에 대입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때는 파동적 성향이 입자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강약에 의해서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파동은 의미를 가진 입자로 투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원국과 대운의 사주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국과 대운은 파동적 성질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왕쇠에 따른 기세의 흐름을 분석합니다. 환경, 월지나 대운, 절기의 흐름에 의한 왕세 변화로 주체성의 왕세 상태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동성을 우리의 인식의 체계로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강약에 따른 흐름으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원국과 대운의 운을 분석할 때는 왕세가 아닌 오행의 강약에 따른 원국과 대운을 분석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동적 성질에서는 오행의 작용력의 감소는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오행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과 충으로 인한 오행의 작용력 감소만 발생하고 합방과 기반에 의한 작용력 감소만 발생합니다. 원국과 대운 수준의 파동작용은 원칙적으로 오행의 본질을 유지하되 장기적, 누적적, 강력한 상호작용이 겹치게 되면 기능적 소멸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옆에서 극을 받거나 천간이 자기 지지에 살찌에 임했다거나 이러면 작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원국과 대운에서 합충이 발생해도 그 글자의 본질적 오행 자체는 유지되며 단지 주변 기세에 의해서 운행 능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간의 합은 합파로 에너지가 증폭되거나 합반으로 작용력이 감소할 뿐 오행 자체가 파괴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국과 대운의 파동적 성질은 마치 시대적, 환경적 조류와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기운의 흐름 속에서 주체성이 왕성해지거나 쇠약해지는 상태 변화가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운의 원국이나 대운에서 어떤 성패를 따질 때는 입자성으로 사주를 분석하게 되고, 그때 그렇더라도 원국과 대운 자체가 파동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입자성으로 작용하는 원국과 대운의 분석에 있어서도 오행 자체가 충에 의해서 완전 작용력이 상실되거나 합에 의해서 작용력이 완전 상실되거나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현상은 입자의 작용인 세운에서 동착할 때 동인에 의해서 완전 작용력이 상실하는 거지, 원국과 대운에서 입자적으로 분석한다 그래서 세운처럼 오행의 작용이 상실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국과 대운은 기본적으로 파동으로 분석하는 거다. 파동의 왕세가 기본이고, 그게 우리가 분석을 파동적으로는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입자성의 강약을 갖고 분석하는 것 뿐이지, 원국과 대운은 파동성이 주기 때문에 오행 자체의 작용력이 완전 상실되는 건 아니고, 작용력이 합이나 충에 의해서 작용력이 합반이나 반감되는 작용력의 반감 현상만 생기지, 상실되는 현상은 입자의 작용인 세운에서 생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파동성과 입자성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 세운은 입자적 상호작용으로서 오행의 강약 변화와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나는 동인의 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입자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천간오행의 합파에 의한 합거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지지오행은 물질이라서 합하여도 합거는 발생하지 않고 합반만 성립합니다. 지지는 물질적으로 안정적이라 합거가 더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운의 합이 강력하고 해당 오행의 본래 근거가 약하고 동시다발적 보조 요소가 존재하면 지지에서도 사실상 합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가 회직격을 이루었는데 그 강력한 회직격으로 전체 사주가 종격으로 성립을 한다. 그러면 회직격을 이루는 각 오행은 고유의 성질을 상실하고 종화는 그 합합격으로 합화 회직격에 대한 오행으로 기세가 쏠리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지의 고유 성질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은 언제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지가 삼합이 됐다 그래서 작용력을 상실하거나 육합이 됐다 그래서 작용력을 상실하거나 대운 원국에서 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작용력을 상실하거나 이렇지는 않다. 단지 작용력이 반감될 뿐이고, 지지가 작용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어, 세운에서 충에 의해서 지지가 약한 지지가 쇠자발이 되면 작용력이 상실하게 되고, 천간은 합화된 것이 지지의 동차군의 동인에 의해서 작용력을 상실하는 합거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엄밀히 작용력을 상실하는 것은 세운에서 입자적인 작용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질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건 사고가 현실에 드러나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천간의 합거나 합반, 세운의 천간이 원국의 천간과 합할 경우 합거 또는 합반이 발생하여 해당 육친의 사회적 기능이 현실적으로 상실되거나 멈추게 됩니다. 지지오행은 물질적 구조에 가깝습니다. 세운의 지지, 충은 물질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구조 파괴를 유발해서 왕신발 세자발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어떤 이사나 이동, 사건, 사고 등의 구체적 사건으로 응집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빛의 입자가 물질에 충돌하여
색이나 형태를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새우는 어떤 사건의 트리거 역할을 하므로 원국과 대운의 파동적 누적이 있는 곳에서 세운이 작용하면 입자적 발현으로 구체적인 사건 사고가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국과 대운은 어떤 기미를 나타내는 거고 파동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세운은 입자적인 작용이라서 원국 대운에 있던 것이나 세운에서 동착하는 것이 동인으로 바로 현실적으로 입자적 성향으로 작용력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 드러난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면 합파라고 하는 것은 천간 두 글자의 결합으로 제3의 오행이 현실적으로 생성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합파가 성립하려면 천간과 지지가 합의 유형을 갖추고 주변에 그 힘이 있는 주변 지지가 월지에 있거나 지지 세력이 합파 오행에 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만 합파가 성립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합파는 천간 합으로 인해서 두 오행이 합하는 오행이 묶여서 말씀드린 대로 원국이나 대운에서는 합이 성립하면 그 오행 자체의 기능이 약화되는 상태, 오행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묶여서 작용력이 약화되는 상태를 합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반이라는 것은 천간합 중에 일간을 포함한 합일 경우에 일간이 합반으로 인해 합반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일간의 합반을 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거라는 것은 천간합에 의한 합이 사실상 기능을 잃고 사라지는 것으로서 이게 발현되는 시점은 합파가 성립하고 세운의 동착운에 그 동인에 의해서 합거 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운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합반과 기반은 원국과 대운에서 성립하고 합거는 세운의 동착운에 발현하는 것입니다. 왕신발과 세자발은 지지충의 경우에 왕신발은 왕한 상태가 외부 입자의 충격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쇠자발이라고 하면 약한 상태의 오행이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충고로 인해서 급격히 쇠자발이니까 뽑혀버리는 거죠. 오행의 작용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파괴되는 현상을 쇠자발이라고 합니다. 계두와 절각이라는 것은 동일 간지의 오행은 동정론에 의하면 계두와 절각이 성립하지 않고 천간은 기적작용으로 발현되고 지지는 정적작용으로 천간에 드러날 때 작용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계두절각론은 동일한 간지는 입자적인 성향이 아니라 파동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오행 간에 서로 상호작용, 생극작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기세론을 적용할 때 동일 간지가 생하냐 극하냐에 따라서 그 기세의 왕세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계두절각이 격국놀이는 중요하지 않지만 오행의 기세를 따질 때는 계두절각이 상당히 유용하게 작용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정론이라는 것은 천간은 기적 작용을 우선하고 지지는 질적 작용을 우선하는 형상론과 같은 개념으로 파동성과 입자성의 구분하는 것으로서 상보적 작용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정론에 의하면 천간은 바로 작용하고 지지는 잠재된 상태에서 행운에서 투관되어야만 작용력을 얻고 비로소 작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자평진전의 관점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원국과 대운의 파동적 강약을 살필 때는, 기세론적일 때는 지지오행의 파동적 작용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세론적 사주 해석에서는
그 동정론을 변형해서 지지에도 그 파동적 작용을 인정해야만 기세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되는 것은 적천수와 현대 명리의 그 기세론적 적용에서는 동정론보다는 오히려 개두절각에 의한 지지의 오행적 작용력을, 기세적 작용력을, 파동적 작용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2운성은 운명의 거시적, 심리적, 잠재적 흐름을 측정하는 파동적 도구인 것입니다. 오행의 생명 주기와 잠재력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고 세력의 강약과 흐름을 나타냅니다. 작용의 물질적 사건을 직접 일으키기보다는 내면적인 심리 상태나 운노의 장기적인 기세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 절지라고 하면 그 기세의 단절을 나타내고, 왕이라고 하면 기세가 최고점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12신살은 운명의 미시적, 현실적, 사건적 발현을 예측하는 입자적인 도구입니다. 삼합의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시간적인 충돌과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발현하게 돼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재난, 이동, 변화 등 길흉의 현실적 발현을 예측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살이라고 하면 구체적인 재난을 말할 수 있고, 역마라 하면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제일 혼돈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생극재화와 천간합에 의한 오행의 작용력이 어떨 때는 반감되고 어떨 때는 상실되느냐, 이게 고전에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주를 공부한 분들마다 두리뭉실하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오행의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만 사주 해석할 때 이게 기란지 흉한지를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오행의 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사주를 분석할 수가 없는 거여서,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대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작용이야말로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파동성과 입자성하고 상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 파동성과 입자성을 우리 사주 명리에 적용해 보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동성은, 원국과 대우는 기본적으로 파동성으로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형충해합이나 뭐 생극재화가 일어나더라도 오행 자체의 기능은 유지한다. 단지 그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작용력이 반감될 뿐이다. 그리고 오행이 형충회합이나 천간합에 의해서 작용력 자체를 상실하는 기준은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 작용력이 있듯이 파동성에서는 어떤 왕세를 따지지 그 강약을 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자성이 있을 때 강하고 약한 게 더 발현력이 드러나고 뽑히고 이런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입자성이 드러나는 시점은 세운에서 입자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주를 분석할 때 가장 혼동스러웠던 오행의 작용력이 상실되고 반감되고 하는 시점을, 이런 입자성을 원국과 대운의 해석에 파동성을 적용하고 세운의 적용에 입자성을 적용해 보면 자연과학과 명리학도 일맥상통하게 되고, 우리가 사주 해석을 할 때 보다 편안하고 규칙적이고 누가 해도 획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과정을 준비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12운성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드린 청간압이나 지제 생극제화를 입자론과 파동론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